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요즘 부쩍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월세와 세금을 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벌고 싶어서 창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빚만 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적도 있는데 주변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던 나였지만 그때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12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네요. 정말 작은 원룸에서 선배와 둘이 바닥에서 잤는데 형이 어느 날 물었어요. 성희야, 너 그 책 다 이해하냐? 제가 눕는 머리맡에 늘 책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호모 스피리투스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제가 그 책을 보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두꺼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생각도 안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됐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결함이나 장애는 바로 그것의 초월로 가는 도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맥락화를 통해 부정적이었던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되고 신의 발견을 향한 대로가 된다. 모든 결함에는 보물이 숨어 있다.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 전부가 다 문이다. 당시 창업 실패, 돈 없음, 빚과 같은 나를 짓누르는 바깥의 단어들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더 많은 단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공, 부자, 대표, 사업가,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성공. 내가 붙잡으면 삶은 정확히 반대로 이끄는 듯 보였습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것들은 밖으로 나오면서 부정적인 것들로 재맥락화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땐 생각과 논리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고 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죠. 그 느낌은 분명 있었지만 당시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림은 온통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들과 하나 되어 문제라고 믿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었으니까요. 이때 저는 문 앞에 있었던 것이 맞아요. 분명 성공, 부자, 대표, 사업가 등등 당시 제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단어들을 내면에 품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두 나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생각들이었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대표가 되어야 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창업 실패, 돈 없음, 빚이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취업이라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왔고 회사를 다니며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나 혼자 힘든 것은 견딜만 하지만 내가 책임자로서 내 주변 사람까지 나 때문에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도 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어깨의 무게감은 정말 엄청나죠.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누군가는 팀장으로서, 또 누군가는 리더로서 겪게 되는 일인데 이 또한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문을 여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의 결론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말과 행동들,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자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나도 몰랐던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드는 것과는 달라요.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절로 알아질 때까지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쉬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기 사랑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통해 알게 되고 이해된 것들이 이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부분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우리들 사이에 부정적이고 낮은 에너지들을 상쇄시켜요. 에너지가 모이고 공유됩니다. 이 에너지들이 다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 시기에 숨겨진 보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반드시 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지금은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발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 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의식 지도 해설에서 소개된 부분을 읽고 마칠게요. 차가 막힐 때 항상 다른 이가 당신 앞에 끼어들게 하라. 좀 미친 소리로 들리는가? 그 연습 속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비밀스러운 힘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이 테크닉을 연습하면서 결국 진정으로 정중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정중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이들의 삶과 행복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가로막는 단기간의 만족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지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장기적인 내면의 알무로 전환할 것이다. 만약 다른 이들을 끼워준다면 당신은 자신을 관대하게 경험한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사해하며 당신에게 손을 흔드는 걸 알아챈다. 당신의 삶은 감사와 친절, 고마움, 윈윈하는 결과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 원리들을 고수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음 연습은 사무실이나 아파트, 집, 정원에 항상 뭔가를 기르는 것이다. 창문에 토마토일 수도, 분재 식물일 수도, 작은 선인장일 수도 있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든 괜찮다. 설사 창가 화단의 제라늄에 단순히 물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버려진 쓰레기통에 토마토를 길렀고 자신의 그 노력의 결실을 교도관과 교도관의 가족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성공을 위한 능력은 모든 이에게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좋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는 옮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나침반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게 만든다. 거기서는 성공이 단지 우리 자신이 되어온 바의 자동적 부산물일 뿐이다. 선행 연구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부에 식별 가능한 패턴과 구조와 원리가 있다는 걸 입증했다. 사실 구조와 원리가 없다면 어떤 우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와 원리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힘을 갖는다. 이제 우리에게는 힘 있는 사람들의 성공 비밀 중 하나가 있다. 매우 높고 강력한 원리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정렬하고 몰두하면서 그들의 전체 삶은 자동적이고 수월하게 구조화된다.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 제국을 패배시켰던 방법이다. 힘은 생명을 지지하는 지배 끌개 패턴과 정렬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이 성향을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의 우아함과 친근함에서 본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편안함과 평안을 지지하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 그들의 꾸밈 없음이나 순진함, 서투름조차 우아함이라는 전반적 맥락 안에서 행해진다. 마치 그들은 서투르면서 가장 우아한 때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다. 그 순전한 서투름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잊었던 척 했거나 허둥지둥하는 척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은 좋은 여유에서 행동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그 순간의 필요를 채우는 자동적인 우아함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성공은 우리가 갖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성공은 우리인 바의 자동적 귀결이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달성한 것은 단지 우리 내면에서 진정 우리인 바에, 그리고 우리가 기여하기로 결정했던 바의 결과일 뿐이다. 이 진실은 이를 쉽게 만든다. 우리가 배의 키를 잡고서 나침반상 1도만 방향을 바꾼다면 항해한 지 며칠 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 있었을 곳에서 수백 마일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적 태도의 조그만 변화가 우리 삶에 막대한 기결을 낳을 수 있다. 아마 누구도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보다 이를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코가 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